박지원의 식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원의 식탁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위이시죠. 곽상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예. 노무현 대통령 사위고. 뭐 거기 직업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현재 종로에서 민주당 하시죠? 예,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 제가 발은 큰 편이긴 한데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이게 제 족적이 남질 않아서 참 큰일입니다. 아니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니까. 예. 며칠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지금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야당한테 자의적 해석하지 말아라. 김건희 여사는 관계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퇴직금은 무죄. 예. 조국 장관 딸 조민 씨의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김건희 거론도 안 해버리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 등 야3당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조인한테 물어봐야 잘 알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일단 그 어제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지금 불리는데요. 판결문의 내용보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다가왔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논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실이 굳이 그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냈을까? 꿀리니까 내놔야지 뭐.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라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지금 피의자도 아니고 관련된 사건도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논평을 냈다는 것이죠. 스스로 무엇인가 자백하는 것을 저는 보겠습니다. 일단요. 그 논평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 그러니까 돈의 주인,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피고인도 아니었는데 굳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 돈의 주인도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민주당이 했는데 그 주장이 깨졌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그걸 보면서 대통령실은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 곳인데 민주당의 주장까지 대응을 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능이 좀 왜곡됐다고 저는 판단을 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그 검찰총장이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전 정권 탓하고 싶은 거겠죠. 이 1심 판결을 놓고서도.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방송을 하면서 왜 민주당에서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냐? 이걸 묻지 못하느냐. 민주당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적시를 했더라고요. 이 수사가 될 때 당시의 검찰총장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은 수사 안 했나요? 다 했죠. 수사를 했어도 안 나오니까 기소를 안 한 거예요. 정의당은 이제 검찰 수사를 2월 말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그 의총 결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검에 대해서 생각하겠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데 정의당이 2월 말까지 보자 하는 것은 처음에 정의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예. 왜 민주당이 자기들을 민주당 이중대로 취급하느냐.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소위 위성정당,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정의당이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위 안철수당 원내대표를 할 때 보면은 이 민주당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에서.
결국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캐스팅 보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리딩 파티다. 우리가 이끌고 가는 당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나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 정의당, 군소정당과 늘 공조 공유를 해라. 외롭게 만들지 마라. 나성에 가면 누가 편지 쓰는지 알아요? 외로운 사람이 쓰는 거야. 예.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상당한 군소정당들하고 대화를 시작했더라고요. 예. 열심히 그러니-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정의당도 출구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 오케이, 당장에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2월까지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안 하면 특검 가자 하는 것은 특검 간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투 트랙이 있는 거잖아요. 패스트 트랙도 두 가지가 법사위에서 하는 방법, 본회의에서 하는 방법인데 조정원 의원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예. 본회의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정의당의 6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최우선이 뭐 법 위에 우선하는 게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조금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세월이 정말 금방 갑니다. 올해 5월 23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14주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또 봉화마을 또 신년의 또 초에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떠셨어요? 그때 계셨어요? 봉화마을에? 명칭으로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행사로서 가장 큰 행사가 이제 신년 행사. 예. 12월 31일, 1월 1일. 예. 그때 행사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5월 23일 행사 제일 큽니다. 예. 그 두 개는 제가 꼭 갑니다. 처갓집이니까 자주 가셔서 장모님 권상순 여사 잘 모셔야지. 자주 안 가시나 본데요? 아니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가끔 갑니다. 예. 사위로서 제일 그리우실 때는 언제신가요? 예, 제가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2003년 2월 8일에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 6년 뒤에 그렇죠.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을 하고 2주 후에 대통령이 취임하셨거든요. 그럼 당선인 신분으로 예, 그때는 당선자라고 불렀죠. 당선자.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사실상 이제 그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장인 어르신으로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인 어르신으로서 제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공적인 경계가 좀 무너질까봐 제가 스스로도 그냥 대통령으로서 그냥 인식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보통의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가지는 감정을 좀 못 가져본 것이 사실은 가장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6년 동안 뭐 이렇게 술잔도 기울이시면서 장인어른 모시고 네. 뭐 그랬던 순간들은 많이 없으셨어요? 어르신을 추억하시는 분들께서 예. 지금 똑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그게 제일 근데- 궁금하죠, 예, 사실은. 예. 네. 대통령 재임 중이실 때는 그때는 대통령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그 대통령으로 인식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 퇴임하실 때는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퇴임하고 좀 기회가 좀 있을까 싶었는데 퇴임하시고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수사에 들어가고 예, 여러 가지 또 그 고초를 후로 그냥 겪으셨어요.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진 후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제 불행하게도 한 번도 술을 못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딸만 둘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이들이 미국에 사니까 예. 보면은 한 번씩 술도 같이 먹어보자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세대는 좀 달라. 자, 그 그래, 워낙 바쁘시잖아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하고 나하고 같은 세대니까 네.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 그럴 그러니까 수도 나는 있습니다. 예. 우리 사이들한테 내 카드를 주면서 너희 둘이 가서 마음대로 먹고 온다. 카드도 안 받아봤어요. 카드를 받게 되면은 동선이 파악이 되니까요. 차라리 현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사이들은 소신껏 쓰고 오더라고요. 참 대범한 사이들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호탕하잖아요. 예. 좀 지금 말하면은 꼰대가 아니야. MZ 세대처럼 탁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것을 포멀하게 예. 공식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보면은 식사를 하시면서
그 손자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런 걸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님은 밀짚 모자 쓰시고 예, 예. 자전거에 이렇게 소녀 태우고 가시는 그 모습이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소녀 이제 많이 컸겠어요. 그 사진 속에 등장하는 그 딸은 노 씨고요. 제 딸은 곽 씨입니다. 친손녀. 그러니까 친손녀를 태우고 역시 노무현 대통령도 친손녀를 더 예뻐했는 거. 제가 그 돌아가셔서 여쭤보지 못했네요. 저는 친손녀가 없고 예. 이제 우리 딸이들이니까 딸 예. 둘이니까 그런데 그 손자들만 있는데 진짜 예쁘잖아요. 이쁘죠. 예.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그 말씀 하시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 둘째 딸이 태어난 다음에 제 둘째 딸의 귀하고 그 어르신의 귀하고 닮았다고 하시면서 그 점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외손녀가 내 귀랑 똑같이 생겼다. 예. 어떤 손자를 좋아하느냐?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예. 자기랑 닮은 손녀를 좋아할 닮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김홍일 의원의 막내딸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가 못하면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예. 이거 엄청나게 예뻐했다고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혹시 그 손녀를 대통령 되라고는 안 했어요. 제 아이들은 근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예, 너무 어린 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 전화를 하셨다고요? 제가 장인어르신하고 전화 통화를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소위 말하는 노무현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때였고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였죠. 그래서 제 와이프가 병원 입원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딱 한 번 전화하셨습니다. 딱 한 번 전화하신 게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이셨어요. 예.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바꿔줬습니다. 기억이 나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진 않습니다만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어르신께서는 염치가 있는 사람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그렇게 들어와서 기본적인 입장 뭐냐면은 이런 일 때문에 하여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것이죠. 잘 견뎌달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딸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예. 그때 저는 그냥 인식으로는 지금 어떤 막 한참 수사 중이니까 그 변호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상상도 못 하셨군요. 그 통화를 통해서는. 그럼요. 예. 그럼요. 네. 놀라셨겠어요. 그때는 저도 굉장히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 부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네. 아이들은 거의 밥도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뭐 하도 안 돼가지고 제 아이들 그 딸 둘은 제 동생 집 맡겨놓기도 하고. 그때 말이죠. 제가 이제 목포에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신문을 보니까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영부인을 권양숙 여사님을 조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노무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검찰이 소환한다. 그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있는데 진짜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 남편으로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럼요. 예. 그래서 바로 내가 동교동으로 가서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영부인을 소환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소환한다? 이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하면 되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전직 대통령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걸 해라. 제가 법사위에서 아무리 따져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한테 서면 조사를 촉구하는 그걸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아마
목금 이렇게 받는데 상당수의 의원들이 거절을 했어.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아야 될 소위 친노 그 가까운 의원 몇 사람이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다 기억하죠. 다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나는 돈 안 받았다. 이런 말도 한 사람들이 보도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또 서거를 하시니까 의원들이 서명하려고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민심이야.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했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이건 공개를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어려워진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서거하셨지만 그건 바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봉화마을에 가서 영전에다 바쳐드려라. 거기다 놓고 왔는데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잘 보관되어 있겠죠. 그 연결식장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휠체어 타시고 진짜 그렇게 엉엉 우시는 모습은 저는 진짜 난생이 처음 뵀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울다가 더 울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그때 제가 제일 앞줄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목포에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라왔어요. 가족장을 하겠다.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왜 가족장이냐. 변호사, 재야 인사로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했고 국회의원을 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일했고 대통령을 하시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했지 않냐. 국민이 선출해서 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도 국민들로 보내주게 해라. 국민들의 의거에서 보내주게 해라. 이걸 설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 등 전화를 다 했어요. 한명숙 총리. 그러니까는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저보다 봉화를 가라고 그랬어요. 봉화 내려갔어요. 직접 내려오셨습니까? 직접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그걸 설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노건우 씨가 국민장을 하면은 현직 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승수 총리가 당시 총리였는데 그분의 조사를 벗고 아버지를 어떻게 보내드리냐. 그냥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그렇게 하니까는 노건우 씨가 받아들였어요. 공동장례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수기를 하는데 결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니까 마지막 총리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총리가 한덕수 총리예요. 그런데 그분은 주미대사로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 총리가 한명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한승수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가 조사를 하면은 이게 생중계가 되면은 국민들이 한명숙 총리의 조사를 듣고 다시 한번 애도하고 다시 한번 슬퍼하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됐었죠. 아, 그런 경위였군요. 그리고 처음에 장례를 봉화에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또 갔어요. 또 가서 서울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봉화에서 하도 고집을 하시니까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봉화를 가신다. 장례신다.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이동에 문제가 있잖아요. 보행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KTX로 밀양에서 내려가지고 봉화로 간다. 뭐 그런 거 이제 하고 있는데 서울에다 분향소를 차린 거야. 서울역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자. 그러니까 한명숙 장례위원장이 봉화에 계시다가 저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서울역에 올라오신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이제 어차피 서울로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 예. 그 식당에 가서 점심 하면서 저도 이제 있었고. 예. 이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내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장례식 날 그때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셨어요. 앞줄에 김대중 대통령 이호 여사님 앉고 바로 김대중 대통령 뒤에 제가 앉았죠. 이제 만약에 넘어지거나 뭐 하면은 잡아야 되니까
이 경호원들을 안치해야 되는데 내가 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초문하고 권양숙 여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일어나서 그냥 잡고 울던 모습이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대성통곡이죠.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에 이제 반응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저주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심했습니다, 사실은요. 나 그분들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읽은 표현 중에 가장 강렬한 표현은 노무현을 할복하라였습니다. 예.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도 그렇게 그를 당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이 확 돌아선 거지. 해도 너무한다 이거지. 박 실장님은 이제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님과도 이제 이런저런 인연이 많이 있으신데 알려지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까지에도 이제 김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장님이 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역할을 한 것보다는 당시 연합통신 사장으로 한겨레 신문 주간 김근 씨를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김근 씨가 전주고등학교 출신인데 KBS 사장 박권상 선생님하고 둘이 친해요. 내가 박권상 사장하고 밥 먹자고 하면은 김근을 데려와. 김근하고 만나자고 하면은 박권상 사장 모시고 나오고. 그런데 박권상 사장은 훌륭한 언론인이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을 안 좋아했어. 김근 사장이 저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야. 노무현의 정체성이 김대중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다. 대통령이 실패하더라도 민주당의 대북 정책, 서민 정책, 노동 정책들의 정체성을 이어갈 사람은 노무현밖에 없다. 박권상 사장은 안 된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늘 박권상 사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근 사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들어보더라도 노무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님한테 그때는 연합통신이래. 연합뉴스 김근 사장을 한번 식사를 하십시오. 김근 사장한테는 틀림없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견해를 물을 것이다. 식사를 딱 두 분이 하고 나와서 김근 사장이 제 방으로 와서 대통령이 묻지 않더라. 말 안 하더라. 그래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래요. 여보세요 당신. 지지하니까 묻지 않았지.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저한테는 말씀하시지만은 그럼 지지하니까 당신을 벌써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신의 이론이 맞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명대회가 됐는데 저한테 박광태 광주시장이 현역 시장이고 그 정치력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거기다 연락을 해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박광태 시장한테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조직 가동해라. 했었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신다면 뭘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뭐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못 하셔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떠버리지. 그렇죠. 그 양반은 절대 안 참아. 실장님은 김대중 대통령 다시 만나시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역시 동교동에서 뭔가 말씀 있으시죠? 뭔가 말씀하시면서 예. 계속 통지들을 규합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심부름하지. 그러니까 마지막 63빌딩 휠체어
제가 밀고 나갔는데 예, 그때 맞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행동하는 양심. 예. 담벼락을 향해서 욕이라도 해라. 나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분들 성격상 보지 못해요. 그럼요. 이게 총체적으로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 국방, 남북 문제 다 퇴보하고 실패하고 있잖아요. 엉망진창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잠자코 보고 계시지만 잠자코 않았겠죠. 계시지는 않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삶을 보면 인생의 대부분을 공직에 있었는데 공인으로서 의식이 없어요.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낙연, 정세균 두 분한테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을 찾고 있는 거야. 그분들이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그 철학을 배워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도자를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 축복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지도자가 안 계시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셨으면 어떻겠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은 연로하셨으니까 가셨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저보다 어리잖아요. 계셨으면은 화끈하지. 봉화에서 씨름을 하더라도 한바탕 하실 분이지.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새삼 더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곽보 여사님도 이제 사실은 현실 정치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언제 정계에 입문하셨죠? 제가 2020년 총선에 한번 나섰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예,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까지입니다. 고향이 그쪽. 제 본적지가 충북 영동입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원래 정치 활동이라는 게 참 어려운 활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일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정책을 그 현실로 실현시키는 작업들인데 그것이 이제 또한 현실적으로는 의원이 아니면 할 일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김대중 비서실장답게 모든 행동을 한다. 박지원의 은행의 책임은 이 박지원한테 오는 게 아니고 김대중 이호 여사님한테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지만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길을 건널 때도 길 건넌 표시가 없는 곳은 뺑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사이답게 하라고요. 아이고 큰일이네. 제 아들도 아니고. 이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것 같지만은 사표가 있잖아요. 아, 나는 김대중 이호 여사님처럼, 나는 노무현 권양숙 여사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 그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장인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장모님이 봉화에서 보고 계신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거기 박지원 실장님께서 국정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제가 1년 전에 이제 그 사찰 정보를 제가 정부 공개 신청을 받아냈거든요. 예. 내가 그거 기억해요. 내가 그때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최장기더라고요, 보니까. 사찰했던 기간이 예. MB 정권이었던 거죠. MB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요. 노무현 정부 말기도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최장기 사찰을 받았는데 혹시 뭔가 있었으면 전 이미 아, 그렇죠. 이미 저도 그래요. 제가 15년 검찰 조사를 받았고 15년 재판을 받아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내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빅 스캔들에 박지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지원이 그랬겠지. 하지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다고요. 그 처신을 절대 머리에서 지우지 마세요. 나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이다. 어르신께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이 일단 제가 잘못하게 되면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의 직업처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사람이 참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김대중 이호 여사님 생각하면서 비서실장답게 언행한다. 저녁에 자면서도 불 끄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깜깜한 속에서 나 혼자 코가 빨개지는 부끄러움이 있어. 그걸 반복 안 하고 사는 거지. 난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야. 예. 우리 긍지를 갖자고요. 자,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그분은 꽤 꼭 존경어를 쓰잖아요. 원장님. 김대중 대통령님이 어떻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맸는가? 어떻게 한일 관계를 풀었는가?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서도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DJ를 언급하지 않는 금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러한 얘기를 정부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면은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았어. 저 사람들이 하도 고발 잘하니까 그래서 말은 못 하는데 일심 동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데 우리 곽 변호사는 머릿속에 항상 나는 노무현, 권양숙 이 두 분의 사이다. 이것만 가지고 가자고요. 성공합니다. 두 분과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몰랐던 뭐 새로운 사실들도 있고 뭐 소소한 추억들도 떠올리게 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박정대 식탁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인물과 인물에 대한 평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박지원 실장님입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셔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원래 모든 아름다움은 시간과 거리가 만듭니다. 김대중의 시간, 노무현의 시간으로부터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두 분이 향기는 더 짙어질 겁니다. 후세 정치인들이 잘 배워서 보다 좋은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시장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종로에서 출마하면은 누구보다도 제가 가서 지원 유세를 하면은 저는 제일보다는 남지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박지원이에요. 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꼭 가서 지원 유세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저희 박정대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곧 누르겠습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짜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출연한 것은 네. 취소시켜. 아 그럴까요? 구독, 좋아요를 먼저 누르고 시작. 누르고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시 한번 해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